안녕하세요. 봄무비 오늘 영화 안시성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때 영화들 많이 보러 가셨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주에 한국의 큰 규모의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습니다. 3편 각축전을 벌였죠. 안시성, 명단, 협상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첫 주부터 1위로 시작되었던 이 안시성 영화는 지금까지 예매율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시성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은 국사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시성 전투.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투했던 곳이죠. 안시성, 그리고 그 안시성에서 일어났던 전투를 안시성 전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안시성 전투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안시성 전투에 쳐들어왔던 그 당나라 당시 군대 이세민이 이끌었던 당의 군은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하지만 안시성에 있던 그 군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규모로 대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 안시성 전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투였는데요. 이를 영화한 작품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제가 보고 왔었을 때 일단 영화는 이 전투 씬은 정말 좋았어요. 안시성 영화에서 전투 씬은 과거에 한국 그 어느 영화에도 비견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압도적이고 멋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투 씬 때문이라도 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약간의 단점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그 단점들, 아쉬웠던 점들이 보강이 되었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흥행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먼저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 관객들이 물론 이게 허구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지만 진실, 사실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있음직한 일을 허구화시킨 것이 바로 이 시나리오 그리고 영화화된 거죠. 안시성이라고 해서 여기 등장인물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실들이 전부 그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픽션을 가미를 했는데요. 특히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갈 게 있는데 당시 안시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 기록이 다 담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안시성 전투를 이끈 이가 이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란 것은 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체불명, 그 성주의 이름이 역사적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그 중국에 양만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양만춘 장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그것이 진실된 그 사람의 성주의 이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안시성 전투를 이끈 성주는 있었겠죠. 근데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당나라를 이끌었던 이세민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가면 좋은데요. 이세민은 그 당나라에서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군의 통솔력을 잘 이끌었던 굉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구려와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이 안시성 전투에서 굉장히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후 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실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가셔도 영화를 그냥 영화 한 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의 그 영화 작품만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모든 관객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 사실과 영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주의를 하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픽션인지 사실인지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감독의 눈으로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의 눈으로 재해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허구라는 것, 픽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시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역사적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당시에 영화에서는 시작할 때 연개소문과 불화가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그 어디에도 연개소문과 안시성의 성주였던 그 양만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그 양만춘과 대립되거나 혹은 갈등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재해석 혹은 작가의 재해석이라고 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 나는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영화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하는 팁들 한 3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전투씬이에요.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전투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투씬들이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 그 전투씬을 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어떤 무기들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전투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상당히 반영을 했더라고요. 재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과 속도감을 줄였다가 속도감을 빨리 했다가 하는 그런 전투씬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리얼했던 뭐 이렇게 칼싸움이라든지, 또 하나 더 좋았던 것은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죠. 근데 저는 이것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감독이 이 장면을 넣어서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인식,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고구려에서 뭐 여자들도 전투에 나가서 싸웠다는 것을. 근데 그런 것들을 장면 곳곳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전투에 대한 그 재현을 굉장히 잘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를 잘 보면 이전에 1000만 관객 돌파한 어떤 그런 영화들보다 전투씬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안시성 전투에 등장하는 조인성, 자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조인성이 이 장군 역을 맡게 되었어요. 양만춘 장군이죠. 양만춘 장군 역할에 이 조인성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몇몇 평들을 읽어보니까 뭐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 뭐 이렇게 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성의 이렇게 주인공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 양만춘 장군을 그렸다고 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초반에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금 가볍게 연기를 해요. 게다가 발성도 조금 쨍쨍한 음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안시성의 주인공 이전에 더킹 영화에 나왔었죠. 더킹도 저는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조인성이 연기는 상당히 이제 잘한다라고 느꼈었는데 아쉬웠던 것이 발성이었습니다. 쨍쨍한 발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안시성의 그 조연 배우들, 그 주변에 지금 양만춘 장군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들 이렇게 발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 주인공의 발성이 이렇게 깊은 소리가 아닌 좀 쨍쨍한 음으로 약간 들려서 가벼워 보이고, 특히 초반부에 그랬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양만춘 장군의 어떤 멋있는 모습과 함께 이제 전투씬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융화되어서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요. 초반부의 발성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잘 이끌고 특히 그 전투씬에서 활약은 정말 멋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첫 부분에 양만춘 장군이 이제 백성들, 그 성안의 백성들을 굉장히 보듬어주고 친근한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 소개되는 그 인트로 부분, 거의 그 초반부는 약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근데 그렇지만 약간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강렬하게 뭔가를 좀 더 강하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컨대 그 동생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장군이. 그 부분도 앞부분에 조금 더 애틋하게, 뭐 갑자기 이렇게 화들짝 놀란다던가 뭐 문을 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둘의 사랑이 애틋한 부분을 조금 더 넣었더라면, 혹은 또 이 보살피는 장면들, 그리고 왜 그 백성 주민들이 이 양만춘 장군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양만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짧았다면 강렬한 에피소드로 조금 더 했더라면 그럼 이제 후반부에 대한 개연성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제 단점들, 아쉬웠던 점들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요. 그 전투씬, 좋았던 전투씬과 전투씬 사이에 이제 잔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게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초반부의 아까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중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게 신녀가 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데요. 신녀가
이 영화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빼도 되지 않았나, 그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포가 될까봐 많은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오히려 신녀의 캐릭터보다 장군들 중에서 이렇게 당에 이제 대군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그 대군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간다던가, 혹은 뭔가 밀고를 한다던가, 그런 이제 내부 자기 장수 휘하에 있는 장군이 그런 이제 말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를 넣었더라면 더 그게 조금 더 긴장감 있고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녀 캐릭터는 왜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만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저 조금 의아한 캐릭터였고요. 만약에 정말 신녀 캐릭터를 꼭 넣어야 했다면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좀 매끄럽게 그게 높게끔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신녀 캐릭터 때문에 조금 몰입에 방해가 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와 파소 역에서 이제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파소 역을 맡았던 엄태구는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짧지만 여기서도 강렬하고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합니다. 이제 백화 역을 맡았던 설현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다만 이 둘의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후반부에 갈수록 이들이 하는 어떤 전투씬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뭔가 연출의 문제인지 뚝뚝 끊겨요. 그리고 이들이 애틋하고 사랑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돋보이기 위해서 감성적인 어떤 슬픔과 약간 심파를 조금 가미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흐름이 딱딱 끊기다 보니까 이 심파 감정이 뭐야,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이걸 우리가 울음을 자아내게끔 하는 그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뜬금없이 등장해야 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백화와 이 파소의 여기서 로맨스는 이 둘밖에 없거든요. 이 둘의 로맨스를 앞부분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뒷동산에서 즐겁게 거닌다든지 뭐 논다든지 혹은 이들의 사랑이 애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씬을 좀 넣어서 이후에 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개연성을 불어넣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워낙 전투씬이 좋다 보니까 이 영화의 이 부분들이 조금만 완벽했더라면, 이 부분이 조금만 채워졌더라면 더 큰 대작이 되고 더 큰 작품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보면서 저는 계속 느꼈었어요. 그런 어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주제예요. 주제, 메시지 던져주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 그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사실 안시성 전투고, 우리가 그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어떤 애국적인 마음까지도 고취시킬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렇게 안시성 전투를 이끈 그 메인 인물, 그 주된 인물이 양만춘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성품, 인격,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를 이끈 양만춘 장군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애민 정신을 펼쳤으며, 이 양만춘의 장군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지도자라든지 어떤 리더로서의 품격,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인격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는 그런 어떤 상이 그려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어떤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전투씬 우와 멋있네 이걸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이겼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제와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많이 깊이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약간 이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캐릭터를 좀 잘 살리지 못했고, 두 번째는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관객이. 그러니까 우리 관객은 어떤 누군가의 삶과 상황과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흘러가면서 같이 우리가 녹아들어가요. 근데 녹아들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의문을 가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 앞뒤 구성이 좋아야 되고 맥락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맥락이란 것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건 개연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소와 백화가 나중에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데
우리가 그 감정에 동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말했지만 개연성, 그 맥락적인 것이 뚝뚝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상황적 맥락이 없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작비 때문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투씬은 참 좋은데 그 어떤 흐름의 맥락이 끊기는 바람에 여기서 이게 슬픈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 그리고 그 감독도 그걸 요구하고 그 장면을 넣었는데 전혀 슬프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씬 말고 나머지 장면이 나올 때는 살짝 지루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2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투씬 나올 때는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나머지 때는 이렇게 약간 루즈해지고 이랬었어요. 그렇지만 성동일 배우가 등장하죠. 성동일 배우는 여기서 그렇게 큰 비중의 인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군도 아니고요.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심파가 나와요. 이 초반부에도 이 성동일 배우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후반부에 연결되면서 이제 어머니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배우의 노하우라는 것, 그 짧지만 어떤 임팩트 있는 연기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좀 느꼈었는데요. 심파가 맞아요. 소행심,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뭉클함을 자아내는데요. 정말 짧은 씬이에요. 그리고 역할도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걸 심파고 이걸 억지적 요소라고 넣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느낀 제 리뷰니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부분에서 그나마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몰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성동일의 어떤 행위와 짧지만 그걸 보여주면서 그래 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성주민이라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몰입하면서 감정에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 그게 녹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후에 어떤 전투 씬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결말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장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파소와 백화 장면도 좋았는데 그 장면만 좋았지 앞뒤 부분을 몰입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저는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성우 배우랑 아니면 남주혁 배우 그리고 엄태구 배우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출중했어요. 하물며 이제 박성웅 배우의 연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게 보았는데요. 중국어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약간 중국어가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이제 이세민을 그리기에는 조금 이렇게 기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있던 성동일 배우까지 뿐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잠깐 단역으로라도 나오는 장수들의 그 발성과 이런 모션 이렇게 행동들이요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제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나 내공이 참 많으신 분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조연 배우들이 워낙 출중해서 이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주인공 배우를.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인성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성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쨍쨍하게 들려서 그리고 되게 그 장군을 좀 가볍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킹에서도 그 발성이 여전히 조금 그랬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배우의 개성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배우를 이제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 영화는 좋았던 점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전투씬과 그 조연 배우들의 연기력이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 배우의 그 초반 발성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꼈고 신녀의 캐릭터가 과연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너무 이 스토리 라인에서 개연성이 부족해서 주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영화에 몰입하는데 조금 힘들게 했던 요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뭐 제가 앞서 영화들 신과 함께도 했었고 사이코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드리프트 리서치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감독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안시성에서는 사실 이 맥락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전투 말고는 전투신, 그러니까 볼거리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 전투신 세 장면 빼고는 그럼 감독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주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했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뭔가 백성들과 융화되려고 하는 그 성주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투를 하면서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억지스럽게 메시지를 맞춰보자면요. 아무래도 이 안시성을 지키려고 했던 성주 양만춘 장군의 어떤 그 마음 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을 위함이었겠죠. 백성들을 위한 애민 정신을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주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전투씬과 함께 멋진 전투잖아요. 볼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전투씬과 함께 그 주제의식을 이렇게 확 녹여들었다면 그리고 맥락적 흐름을 조금만 부드럽게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개연성 있는 극으로 만들었더라면 저는 명랑을 훨씬 넘는 수준의 어떤 그런 한국의 그 영화적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상당히 제작비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220억 원인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여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성전을 이제 보더라도 돈이 많이 투여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스토리적인 것이 조금 아쉬워서 과연 1000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영화예요. 물론 영화가 흥행은 할 겁니다. 흥행은 하겠지만 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인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참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 장군이었잖아요. 거기서 전투를 이끈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명의 장군이죠. 그 성주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어진 게 양만춘인데 그 양만춘 장군의 그 책략 굉장히 소군이란 말이에요. 이 소군이 이게 대군을 맞서 싸우면서 그 고립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그 고구려의 기백과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전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역사적 전투를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시고 이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시고 좀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부분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후에 이 안시성 전투가 이 대승을 이끌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당나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이세민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후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침공하죠. 결국에는 고구려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고구려의 내적인 어떤 아까 뭐 연개소문 얘기도 있는데 연개소문하고 왕하고의 권력 관계, 권력 찬탈 내용,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고구려 내적인 상황들 이런 것까지 이 안시성 전투 영화를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사료를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고구려의 역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영화는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서치만큼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괜찮았던 영화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투 이런 공성전을 좋아하시고 뭔가 게임, 전쟁 게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런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부분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안시성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